6. 시에서 여섯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여섯 번째 팁은 시상 무슨 방식?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화자, 표현상의 특징, 시어, 이것은 요리로 비유하면 좋은 재료죠. 좋은 재료. 그 좋은 재료를 그냥 한꺼번에 믹싱 해가지고 나 짬뽕 시키면 되겠냐? 안 되겠죠. 그 좋은 수많은 재료들을 갖다가 시인이 자신의 의도,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얘들냐 순서를 맞추는 걸 갖다가 뭐 한 거야? 시상 전개 방식인 겁니다.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시를 전개하는 방식 당연히 뭐 한 거야? 제일 많은 방식이 뭐 한 거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는 겁니다. 시간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면 뭐다? 순행적.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거야? 역순행적. 들어봤죠?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뭐다?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간적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자가 움직이는 거야. 하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뭐 한 거야? 시상을 말하는 방식도 있어. 전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 그렇지. 먼저 경치를 때리고 뒤에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시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먼저 자신의 정서를 이야기해놓고 뒤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 이해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원경, 근경 들어봤냐? 멀리에서 가까이, 근경에서 멀리. 다양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만 더. 무슨 관계야? 숨이 뭐한 거야? 상관의 방식 들어봤죠? 첫 년과 마지막 년을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는 뭐한 거야? 숨이 상관의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멋을 주는 경우도 있고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고 첫 년과 마지막 년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같이 하면 뭐다? 구조적인 뭐한 거야?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리고 의미가 뭐 되는? 강조되고 시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화자, 표현상의 특징, 시어, 수많은 것들의 재료를 갖다가 뭐한 거야? 시인이 의도하는 주제를 드러낼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시상전개 방식. 내가 그랬냐? 시상전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더 한 개는 대화체. 그 다음에 상대에게 말을 뭐한 거야? 건네는 형식. 이런 말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화는 여러분들 해소라 어디 있어? 정신 먹었냐?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먹었냐 해소라? 뭐 먹었냐? 어디서? 그렇습니다. 좀 대화입니다. 대화는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왔다 가야 돼. 내 말이 되냐? 근데 대화체는 좀 다릅니다. 대화는 대화를 하는 형식이지만 꼭 뭐한 거야?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해소라, 너는 오늘도 잔치국수를 먹었구나. 왜 밥을 안 먹고 잔치국수만 먹느냐? 해소리만 하나도 없잖아. 내 말이 해야 되냐? 해소리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뭐한 거야? 시상을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하고 대화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체라고 이야기하면 대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도 있고 대화체는 대화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뭐한 거야? 시상을 전개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내 말이 안 되냐? 그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대화체라는 말을 쓰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화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인물들, 하자와 어떤 대상, 시적 청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대화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시적 청자와의 대화는 나오지 않고 하자가 마치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도 넓은 범위의 대화체. 그래서 대화체라는 범위가 넓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의 절반은 뭐한 거야? 무엇의 방식과 대화. 그 다음에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넓은 개념을 갖다 그냥 통칭해서 대화체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나중에는 이제 뭐다? 학교 내신인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인 경우에는 그냥 모호하게 대화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대화의 방식,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이게 모의고사 문제가 훨씬 더 객관적인 거야. 그 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갖다가 뭐다? 벗어나는 객관적인 문제야. 근데 학교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학교 내신은 선생님들이 주관적인 어떤 느낌들이 많이 가가지고 모호하게 그냥 대화체 이렇게 해놓고 뭐다? 선생님들이 뭐다? 따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생겨. 내가 말해야 돼? 그때는 항상 3개월 있다가 내신할 때는 선생님 이게 대화체가 대화의 대화체인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서의 대화체인지를 물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모의고사에 이걸 갖다가 모호하게 그냥 대화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 내 말해야 되냐? 소야 봐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아까 내가 해소라. 너는 오늘도 밥을 먹었구나. 매일 밥만 먹었어야 되겠느냐? 이거는 맥락으로 하면 뭐다? 상대방이 말이 없기 때문에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거야. 내 말해야 되냐? 그럼 독백체지 당연히. 이런 논란부터. 그래서 문학의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뭐다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오해의 거리가 거의 없지만 역시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주관성이 많은 거야. 배제되는 문제는 선생님의 의도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항상 이야기하잖아. 국어는 수학이나 과학하고 달라. 수학하고 과학은 가장 가까운 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수학하고 과학이 가장 가까운 답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봤어? 그런데 국어 문제의 80%는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깝지 않은 비슷한 것도 많은 거야?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야.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래서 가까운 답을 고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국어의 정답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고 뭐다? 가까운 정답, 상대적인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상대적인 정답이기 때문에 뭐다?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런 식의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이쪽으로 물어보는 건가? 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선생님 봐. 오지선다에서 3개는 무조건 틀려서 2개만 남았잖아. 그때 너희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이 문제 질문의 의도가 뭔지. 선생님 봐. 스트레이크 존을 좁혀야 돼.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스트레이크 존을 좁혀서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뭐한가? 먼저 되어야 문제를 말 수가 있어? 풀 수가 있어.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그래서 특히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개념, 그것을 적용할 때 뭐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담임,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한테 뭐다? 마지막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내신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서 시를 읽을 때 그 시가 어떤 식의 전개 방식을 갖다가 뭔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다? 문제를 푸는 연습들이 뭐다?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냐? 오케이? 계속 볼까요? 이제 마지막 키. 생각. 7번째. 시의 뭐다? 감상 방식. 시의 뭔가 감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뭐다?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신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무선적 감상, 내재적 감상, 그 다음에 뭐다? 무선적 감상, 외재적 감상. 이런 말 들어봤냐? 이 개념은 알아둬야 돼. 이거는 시를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을 뭔가 감상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야. 그냥 네모를 시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시라고 하고 이 시는 누가 썼어? 노영빈. 시를 누가 썼어? 노영빈. 미친다. 시인이 썼겠지. 이해되냐? 오케이. 시인이 썼겠지. 그리고 시인이 쓴 시를 읽는 사람을 뭐야? 우리 같은 독자잖아. 이해되냐? 오케이. 됐냐? 그리고 시인이 쓴 시는 항상 시인이 살았던 무슨 배경?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 있는 거야. 내 말이야 되냐? 물론 시대적 상황이 안 드러나 있는 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한 거야? 그 작품에는 시대적 상황들이 뭐한 거야?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내 말이야 되냐? 시를 감상할 때 이거야. 시 자체가 아니고 시를 둘러싸 있는 시인이나
시대적 사항이나 독자. 이거는 시 안에 있어, 시 밖에 있어? 시 밖에 있잖아. 이걸 뭐다? 바깥 외자, 있을 제자. 외제적 감상이라고 하는 거야. 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를 감상하는 거야. 여러분들 윤동주의 시 읽어보면 내가 말해야 되냐? 그 시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기억나냐? 그거는 식민지의 상하고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뭐다? 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다? 밤을 갖다가 식민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윤동주가 살았던 뭐다? 시대를 고려한 거야. 한용운에 있어서 님의 침묵이라고. 한용운의 님은 보통 한용운이 뭐였기 때문에 성례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그걸 조국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시인이 누구였는가? 이해되냐? 그 다음에 그 시를 읽고 우리 같은 독자가 뭐한 거야?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는 게 뭐한 거야?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시 바깥에 있는 요소를 통해서 뭐다? 시를 감상하는 거야.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 시인이 뭔 상관 있어? 아니 시대가 뭔 상관 있어? 독자가 뭔 상관? 시를 읽을 때는 시 itself, 시 자체만 보고 시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시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은 화자고 그 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가 있고 수많은 시어와 표현상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던 뭐다? 시의 구성 방식, 이런 시를 구성하는 안의 요소, 이 내자가 무슨 내자야? 안내자야. 안에 있는 요소만 통해서 이야기를 감상하는 것 같다. 무슨 즉 감상? 내재적 감상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이 안 되냐?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알아둬야 돼. 외재적 감상. 이 시의 감상 방법으로 알맞은 것 이렇게 나오면 아하, 첫 번째는 뭐다? 내재적 감상, 외재적 감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요새는 이거는 내신형 문제고 요새는 대부분이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을 뭐로? 두 번째 저거 보기를 통한 보기를 통한 무슨 방법? 감상 방법을 반드시 한 거야? 주게 돼 있어.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그리고 야 정신 차려. 이 보기가 시를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되는 거야. 왜 보기를 주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문학이라는 것 자체는 글 쓴 사람이 무엇을 통해? 상상력을 통해서 쓰여진 거냐 그랬잖아. 근데 그 상상력이 자기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를 읽었는데 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시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소설 전공이었다 그랬죠? 나는 시인들, 내 후배도 시인이지만 꼭 시집 낼 때는 마음껏 내한테 보내줍니다, 시를. 근데 시를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고 그냥 그런 시들은 진짜 어려운 시들이 많거든요.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뭐다?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뭐다? 시들을 쓰는 거야. 근데 너무 어려운 시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들을 내겠냐? 시험에 안 냅니다. 진짜 그런 시들을 내더라도 힌트를 줍니다.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뭐다? 기본적인 틀을 주게 됩니다. 이해되냐? 한마디로 그 시를 읽을 힌트를 주는 거야. 야, 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아세요? 그게 프로크루테스가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 중에 제일 유명한 괴물이 뭐냐?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반인 반마 뭐 이런 거 있잖아. 메듀사? 그 보면은 뭐다? 뭐 되는 거, 돌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가 뭐다? 프로크루테스인데 이 새끼는 조폭이야, 조폭.
그냥 길 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뭐다? 침대에다가 눕히는 겁니다. 어떻게? 침대에 눕혔는데 뭐? 길이가 짧으면 늘려서 죽여. 내 말이 하느냐? 길이가 길면 뭐 한 거야? 잘라서 죽여. 그럼 딱 맞을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나서 죽여. 그냥 죽여, 쌍. 그냥 죽이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무슨 때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다? 틀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뭔가 판단하는 거야. 그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뭐다?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의 힌트를 뭔가 통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뭔가 소양을 얻어야 돼. 선생님 말 이해가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를 이해하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7개의 팁에서 뭐다?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잘 봐봐. 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25쪽 넘겨. 25쪽에 시 2개 나오죠. 기출문제 나온 겁니다. 됐냐? 봐봐. 선생님 순서로 간다. 제일 첫 번에 작가 읽고 제목 봐. 됐냐? 작가 읽고 제목 봤지? 김소래 진달랬고 윤동주에 있어 시.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됐냐? 그래놓고 뒤를 문제 넘겨 그냥. 그러면 1, 2, 3, 4에 가나의 공통점, 그 다음에 가나의 화자 이야기됐지? 그 다음에 4번에 보기를 참가해 나 이야기했지? 그럼 상식적으로 문제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어? 몇 번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어? 4번을 제일 먼저 봐야 돼. 왜 4번을 제일 먼저 봐야 돼? 보기에서 그 작품에 대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작품을 먼저 보는 거야. 내 말이 하느냐? 그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야. 4번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했으니까 내 말이 되냐? 보기를 보고 보기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쓱 보는 거야. 읽어봐. 소혜 가 보기 읽어. 4번 보기 읽어.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한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 나타난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동그라미 쳐. 이상을 지향하는 자. 이거 대비상을 읽고 있잖아. 이상을 지향하는 자. 동그라미 쳐. 현실적 자. 세모. 항상 시를 읽을 때 어떤 걸 읽더라도 뭐다 대비상을 읽으면 체크를 해놔. 이게 작품 거래가 지금이야. 이게 쉬워. 근데 나중에 이게 연습과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뭐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먹어. 그래서 자아가 2가지 자아가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 뭔가야?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 두 번째는 뭐다? 현실적 자아. 됐냐? 그 설거. 그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여러분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그라미 쳐.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세모에나. 그 다음에 성찰이라는 말이 나왔죠. 성찰은 뭐다? 그러한 자신의 뭐다? 삶을 뭐한다? 반성한다. 됐냐? 핵심 뭡니다. 됐냐? 과정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부끄러움이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부끄러움이야. 옆에 저거 지배적 정서라고 하는 거야. 시를 읽을 때 뭐하느냐? 화자의 감정이 압축되어 있는 시어. 거기에 나타난 감정을 갖다가 지배적 정서입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보기에서 나와 있지만 이거는 동시에 어디에 나와 있겠냐? 그렇습니다. 작품 안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초라 의지가 나와 있네요. 그러한 언밸런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뭐다?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하느냐? 시인으로서의 뭐다? 숙명. 야, 자신의 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운명, 의지를 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4번, 우리 시를 읽기 전에 4번의 보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뭐다? 힌트를 얻은 거야.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앞을 넘겨. 뭐 해야 되겠어? 그 보기를 바탕으로 나 시를 읽는 거야. 세 말이 해야 되냐? 문제를 푸는 밸런스 순서를 알아둬야 돼. 대단히 중요해 이거. 그냥 들이대지 마. 알겠어? 쌤이랑 수업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의 루틴들을 알아둬야 돼. 나중에 비문학 읽을 때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그 루틴을 맞춰가지고 습관이 들어야 돼. 그러면 쌤 수업 안 돼도 돼.
그 정도 다 알게 되면 뭐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다. 너 3년 동안 내 수업 들을래? 그럴 것도 없어. 정확하게 배워. 알겠어? 그러면 힌트 있는 부분들 배웠잖아. 그럼 보기 가는 거야. 그러면 보기 읽고 시 한번 읽으면 됩니다. 그 보기의 내용에 뭐다? 초점을 맞춰서 시를 읽으면 돼. 됐냐? 오케이. 가자. 동찬아. 동찬 읽어라. 나 읽어라. 제목 읽어라. 제목 핵심이다. 서신.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서신은 말입니다. 하바별시 아세요? 윤동주가 남긴 한 권의 시집이야. 살아있을 때는 시집 없었어. 죽고 나서 친구들이 많은 거야. 윤동주가 쓴 시를 모아가지고 뭐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런데 윤동주는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갖다가 알고 있었는지 시집을 내고 싶어서 서시까지 쓰는 거야. 서시는 뭐다? 그 시를 대표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처음 서자야. 처음을 나타내주는 시입니다. 내가 후쿠오카 맞죠? 후쿠오카인가 일본에 한 갔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어딜 찾아갔는가 하면 윤동주가 감옥살이 하면서 뭐한 거야? 죽었다. 내가 후쿠오카 흑무소라는 흑무소를 갖다 내가 찾아갔습니다. 뭔가 그까지 갔는데 후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찾아가야 될 것 같은 의무감에 내가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뭐다? 일본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한자를 좀 아니까 일본어는 조금 그래도 대충 찾아갈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됐죠? 서신 겁니다. 읽어 동찬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열어 황정 부끄러움이 입새에 물감에 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나를 스치고. 야, 이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 아닙니까 이거? 야, 그럼 모든 시는 동창이가 있는 걸 하자. 좋네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 요섬이 주시나라. 하늘은 내가 뭐 하는 대상이야? 우러르는 대상이죠. 어디에 있는 거야? 천상에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천상적 가치는 뭐다? 긍정적인 겁니다. 내가 우러른다는 것은 내가 담고 싶은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아까 보기에서 뭐다? 화자가 추구하는 무슨 적 가치? 무슨 적 가치? 이상적 가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거 됐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끄러움이 주너라. 이 작품에서 아까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죠. 내가 말해야 되냐? 화자는 현재 자신이 뭔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뭘 느낀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화자의 목표는 부끄러움 없는 삶이 목표인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냐? 수업 시간에 자빠이 잤잖아. 부끄럽지? 엄마한테 짜증냈잖아. 부끄럽지? 그런데 이 사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러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쉽냐 어렵냐? 내가 보기엔 이거 보통 사람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야. 죽는 날까지 내가 추구하는 이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뭐다? 살고 싶다는 겁니다. 됐죠? 입새에 있는 바람 세모의 나라. 바람을 왜 세모라고 했는가 하면 그 뒤에 연결되는 거 묻히라. 바람 때문에 내가 뭐해졌다? 괴롭다라는 단어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내 말이 어딨냐? 바람에 입새에 있는 바람은 조그만 잎에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닐 거야. 그런 외부적인 조그만 시련에도 나는 뭐한 거야? 괴로워했다. 왜 바람이 세모인가? 시의 의미는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그냥 바람, 외부적 시련, 부정적인 거 이렇게 외워서 되겠어? 안 돼. 시 안에 있는 내적 논리를 통해서 뭐다? 그것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 바람이 왜 부정적인가? 세모라고 했는가? 뒤에 괴로워했다라는 단어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야. 내 말이 돼? 그 다음에 나와봐봐. 시적 화자가 작품에 직접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작품은 뭐다?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등장해서 자신의 감정을 독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말이 되냐? 그 정도의 시 정도는 뭐다? 이야기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별은 세모야 동그라미야. 아까 하늘은 우러르는 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긍정적이야. 별을 노래하는 거야. 노래한다는 것도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내가 노래한다는 것은 내가 추구한다는 거야. 별을 노래한다. 별은 또 하늘하고 똑같이 뭐야? 어디에 있는 존재야?
어디에 있어? 천상에 있는 존재잖아. 그거는 내가 우러르고 바라보고 있는 천상적 존재니까 동그라미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진짜 여기에서 죽어가는 것은 진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러한 것들을 뭔가 사랑하면서 살겠다. 해야지 미쳐라. 이것은 스스로의 다짐이면서 뭐다? 하자의 의지. 의지라는 단어 나왔잖아. 그럼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외제적 관점에서 일제 식민지로 해석하면 뭐다? 식민지 시대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갖다가 뭐한 거야? 뭐로 표현했다? 죽어가는 것. 이렇게 하면 뭐다? 외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거 빼더라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야,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되는 모든 존재를 뭐다? 사랑하면서 뭐다?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동험치라. 여기서의 길은 단순한 로드가 아니잖아. 이해되냐? 이거는 삶의 방향. 여러분들 길 혹시 G.O.D라고 아세요? G.O.D? G.O.D 몰라?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알아?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그 G.O.D의 실제 명곡에 뭐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길. 내 말해준 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지만 대단히 명곡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가면서 한번 들어. 그 길은 단순한 로드가 아니잖아.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나타낸다. 걸어가야겠다 미쳐라. 아까 선생님이 서술어를 보면 화자의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겠다. get 이러면 무슨적 태도? 의지적 태도. 기억나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다? 나한테 주어진 길,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한테 주어진 길을 연결해 갖다 무슨 의식? 숙명. 내 말이 되냐?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선생님 말 이해되냐?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겠다 이랬으니까 무슨적 태도? 의지적 태도로 간 거야. 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래도 축구는 봐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말하거든요.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제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마지막 이런 거야. 오늘 밤 세모에나 아까 별은 동그라미였죠? 이거는 왜? 밤은 어둠이고 별은 빛나는 거니까 대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가 됐던 거 기억나겠죠? 이 정도는 바람에서 춘다. 아까 바람은 앞에서 뭐한 거야? 세모였잖아. 이해되냐?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정도면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 내 말이 이해되냐? 그러면 시를 봤지? 그러면 다시 몇 분으로 넘어간다? 4분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푼다. 됐냐? 그래서 4분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푼다. 됐냐? 그러면 거의 문제 풀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문제 풀었으면 몇 번? 1번 간다. 가 실금 안 돼? 1번 간다. 1번에 뭐가 나와? 가나의 공통점 나왔죠? 나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읽은 나의 특징만 맞는 거 있는 거 체크해놔. 내가 말해야 되냐? 무슨 말겠어? 그러면 그때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다?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 내가 말해야 되냐? 나머지는 언제 풀 거다? 가 읽고 나서 나머지 풀 거야. 그러면 가 읽고 나가지고 뭐 한 거야? 몇 번 풀 거야? 1번 풀고 2번 풀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1번 풀고 그렇게 안 풀어도 돼. 4번 풀었지? 1번 풀고 3번 봐봐. 가나의 화자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우리 가는 안 읽었다도 나는 나왔지? 나 맞는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 거야? 답이 안 나오면 그거 뒤에 가 읽으면서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제는 뭐다? 2번 문제 푸는 거야. 쌤 봐. 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왼쪽 시 따로 읽고 오른쪽 문제 읽고 문제 보면서 또 시 읽고 그래가 되겠냐?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비문학 본문 다 읽고 윗글의 내용을 알맞은 거 또 쳐읽고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안 보고 또 쳐읽고 아니 무슨 시간이 엄청나게 남냐? 아니야. 우리는 한 달락 읽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건 나중에 비문학 할 거야. 시를 읽을 때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내 말이 그냥 제발 그냥 들이대지 말고 문제 하나 푸는 것도 순서가 있어. 항상 문학 작품에서는 뭐다? 첫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한다? 작품들 제목 보고 아는 작품이면 쉽잖아. 이해되냐? 문제에서 보기, 감상 방법을 제시한 보기를 통해서 뭐 한 거야? 그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고. 됐냐? 그리고 문제를 보고 읽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절반 정도 풀어놓으면 돼. 알겠어? 한꺼번에 다 못 풀어도 돼.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뭐다? 비어있는 거 채우면 돼. 괜히 가나 다 읽고 가나 이렇게 하면 시간도 하고 그게 헷갈리는 거야. 계속.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러면은 판단 미스가 오는 거야. 이 문제는 4번 보기 읽고 나시 읽고 나시 읽은 다음에 4번 풀고 1번 하고 3번 풀고 절반 이해되냐? 오케이? 그래놓고 가시 읽고 1번 3번에 나머지 부분 풀고 2번 푸는 거야. 내 말이 해야 되냐? 그게 순서가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푸는 게 그렇지 않아. 순서를 정해놓으면 훨씬 더 뭐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기만의 루틴들을 가져야 돼. 그래놓고 이제 봐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다? 진단의 꽃으로 풀면 되지. 내 말이 되냐? 오케이? 나머지 우리 지금 한 문제 풀었고 두 문제는 절반 정도 풀어놨어. 내 말이 되냐?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많이 풀었어. 해야 되냐? 어려운 거 없어. 채아야 가자. 사보기가 역겨워하실 때는 여럿씩 보내드리는 제목 진단내다. 오케이. 이 작품에서 진달래꽃이 하는 역할, 기능, 의미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거야. 계속 가. 영명의 약산 진달래꽃 하나는 사다 가실 길에 우리오리다.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꽃을 뿌린 지려갖고 가시오. 아니 꽃을이라고 읽으면 안 되지. 나중에 문법 하겠지만 꽃철이라고 읽어야 돼. 연음이야. 연음 알라? 뒤에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끝소리를 어문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만 거야? 올려서 발음할 거야. 알겠어? 모의고사 설명할 때 문법 부분들 개념들 하나씩 체크할 거야. 나중에 미리 한번 해놔야 나중에 4월달에 3월달에 하면서 쉬워서. 알겠어? 그 꽃철이라고 읽어야 돼. 계속 읽어. 사보기가 역겨워하실 때는 죽어도 많이 눈물 흘리옵니다. 여러분들 진달래꽃이 가장 유명한 그리고 시에서 가장 많은 거야? 중요한 작품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뭐다? 7가지 요소를 뭐다?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시를 읽는 7가지 팁을 갖다가 보여줬지. 그런데 아니 선생님 그거 너무 많지 않아요? 좀 압축 버전 없어요? 왜 없겠어? 압축 버전 있지. 여보세요? 그 7가지를 다 적용 안 하려고 하면 3가지는 알아둬야 돼. 첫 번째, 시를 읽었으면 뭐가 돼야 돼? 내용을 파악해야 돼. 시에서 첫 번째, 내용을 파악. 이게 시에서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돼. 내용이 알아둬야 돼.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 거야? 운율, 리듬감. 그 시에서 핵심적인 리듬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한 거야? 표현상의 특징. 아까 7가지 버전을 갖다가 압축하면 이겁니다. 시를 읽었으면 그 내용이 뭔지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용 파악할 때 주목해야 될 게 화자하고 뭐다? 시어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제목인 거야. 운율 리듬감은 무엇은 요소? 시를 이루는 반복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야,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하지 않는 시도 있어. 아까 나 읽었던 거 윤동주 서시. 윤동주 서시는 특별한 표현상의 특징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고 진솔하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뭐한 거야? 울림이 큰 거야. 괜히 어렵게 그렇지 않았잖아. 적어도 시를 읽었을 때 7가지 팁을 압축 버전으로 하면 시를 읽었을 때 뭐다? 내용 파악이 돼야 되고 운율 리듬감을 통한 반복적인 요소 체크를 해야 되고 표현상의 특징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나보기가 다음에 슬러시, 역겨워 다음에 슬러시.
가실 때는 다음에 슬러시. 말없이 슬러시, 고의본에 슬러시, 들이우리다 슬러시 2개. 이 작품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를 읽었을 때 음보라는 것은 잘 봐. 우리는 사람이 뭐가 있어? 걸음보자가 있죠. 사람마다 뭐다? 걸음의 뭐다? 규칙적인 뭐다? 단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야. 어떤 시를 읽었을 때 호흡의 규칙적인 단어를 갖다 뭐라 그런다? 음보라고 하는 거야. 내 말이 안 되냐? 근데 이 시를 자연스럽게 읽으면 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음보는 띄어쓰기 하고는 달라. 내 말이 안 되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본에 들이우리다. 시를 읽었을 때 규칙적으로 느껴지는 단위가 뭐다? 세 개로 나누어져 몇 음보? 3음보라는 거야. 세 말이야 되냐?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몇 자야? 7이라고 적어. 가실 때에는 5라고 적어. 말없이 고의본에 7이라고 적어. 들이우리다. 글자 수가 7자, 5자가 모두 다 일치하진 않지만 대부분이 7자, 5자의 음수. 음보는 몇 음보? 3음보. 음수는 뭐한 거야? 7자, 5자의 규칙적인 배열들이 느껴지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우리다 동함 쳐라. 청년에. 두 번째 뿌리 우리다 동그라미 쳐라. 마지막에 흘리 우리다 동그라미 쳐라. 동그라미 쳐! 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이 나더라는 방식을 뭐다? 각운이라고 적어. 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요소는 뭐한 거야? 아까 앞에 이론적인 것들 읽으면 다 설명해놨어. 내 말이 안 되냐? 그 개념들 다 체크해와. 나중에 개념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할 거야.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다의 반복을 통해서 뭐다?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가시는 걸음걸음이 좋죠. 걸음걸음. 아니 걸음 하나가 아니야. 걸음은 특정한 단어를 또 뭐한 거야? 반복함으로써 운율과 리듬감이 있는 거야. 어떤 형식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야.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그게 많이 쓰였건 안 쓰였든 그게 뭔 필요가 있어. 하여튼 반복을 통한 요소가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천년봐. 마지막 년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고 마지막은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해되냐? 반복과 변주. 천년과 마지막 년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 보통 숨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약간 변화를 줍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고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태도가 약간 달라진 거야. 똑같이 그냥 무한 반복되면 화자의 태도가 천년하고 끝년이 같지. 그런데 변화를 줬다고 그러면 화자의 태도가 약간 달라졌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읽었을 때 딱 느껴지는 뭐다? 운율과 리듬감의 요소들이 있죠. 이해되냐? 쌤이 하겠습니다. 3음보, 7호조. 우리다라는 가군의 반복. 그런 특정 시열을 반복하고 천년과 마지막 년을 뭐다? 그렇습니다. 반복했다. 그러면 이 작품은 다른 요소보다는 뭐한 거야? 운율적 요소가 훨씬 더 잘 드러난 작품이죠. 근데 아까 나아 부분 보십시오. 나아 부분은 운율적인 요소가 거의 있었어 없어서 그렇게 잘 안 느껴졌죠. 그럼 나아에서는 운율적인 요소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했다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아는 뭐다? 내용이 중요한 시였고 가는 뭔가 운율과 리듬감이 메인인 시야. 그러니까 어떤 시에 아까 7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압축해서 드러나있지 않다고 내가 말해야 되냐? 그러면 그 시의 가장 특정적인 무수가 뭐한 거야? 출제 의도와 요소가 되는 거야. 선생님 말해야 되냐? 갑니다 다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우선 가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가실은 현재적 상황이고 뭐라 그랬다 아까? 미래적 상황이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 화자의 처지 적어. 화자의 처지는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있다. 땡! 이별을 예감하고 있다. 이별을 예감하며 뭐하다? 슬픔에 빠져 있는 거야. 나보기가 이렇게 얼마나 내가 싫으면 나보기가 오바이트 할 정도로 싫어져서 내 말이야 되냐? 가실 때는 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입니다. 언젠가 지금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나를 갖다가 뭐다? 떠날 것 같아요. 그때 미쳐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 야 이 화자의 태도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말도 없이 만 거야. 나를 떠날 때 나는 그 사람의 아무런 원망의 말 없이 뭐 한 거야? 고이 보내드린다. 뭔가 체념이라고 해야 되나? 잡아도 소용없을 것 같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뭐 한 거야? 말대로 하겠다라는 거, 따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 내 말이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 거에서 플러스해서 연변, 약산, 미쳐라. 연변하고 약산은 김소월이 실제로 살았다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들 시에서 구체적 지명이 나오면 뭐다? 현실감, 현장감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잖아. 정서 자체가 무슨 향토적인 느낌으로 어떠한 것들로 뭐다? 이야기가 되는 거야. 내 말이 되냐? 진달래꽃 좀 쳐라. 진달래꽃. 꽃은 남성 상징이야, 여성 상징이야? 여성을 드러내는 거야. 내 말이 되냐? 진달래꽃은 그러면 이 작품의 제목은 항상 한 번은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내 말이 되냐? 오케이. 여기에서의 진달래꽃은 꽃을 뿌리는 거야. 그 꽃은 뭐야? 화자의 분신이지. 그리고 동시에 뭐 한 거야? 님에 대한 사랑이야.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사히 돌아오라고 꽃을 뿌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 내 말이 되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런데 선생님, 장미도 있는데 왜 진달래꽃? 이게 이제 우리 향토적인 느낌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뭐 한 거야? 꽃. 가장 우리나라 고전 시게 많이 나오는 꽃이 뭐다? 진달래꽃이야. 내 말이 되냐?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말입니다. 나의 분신과도 같은 님에 대한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 진달래꽃을 아름이 줄쳐라. 아름. 아니 여러분, 나중에 님이 떠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꽃을 뿌리는데 그냥 한 송이만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해봐. 뭔가 좀 분위기가 공포적이지 않습니까? 이해되냐? 꽃을 뿌리려면 뭐다? 엄청나게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 내가 딸내미 불러놓고 야, 아빠랑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 그러면 딸내미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잘마다 인생 별거 있어 이야기 하니까 그래놓고 이제 내가 물어보죠. 딸, 아빠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딸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내가 이야기합니다. 야, 하늘만큼 땅만큼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은 우리 딸내미가 나보고 아빠 배만큼. 우리 딸이 나를 사랑하겠어, 안 사랑하겠어? 나 배를 보지 말고, 알겠지?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 아름이 그런 표현이야. 꽃은 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잖아. 나무. 이해되냐? 님이 가실 길에 뿌려준다는 거야. 나는 여기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도 했는데 가면은 거의 뭐다? 도끼 들고 따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진짜 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떤 거야? 절대적인 사랑이죠. 내가 말해드냐? 떠난다고 할 때 원망의 말 없이 보내드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뭐 한 거야? 자신의 분신, 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뭐다? 꽃을 확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다가 4년에서는 왜 반복이 안 됐는가요? 그렇습니다. 왜? 잘 보십시오. 보내드리는 사람 주체는 누구야? 화자라고 적어. 꽃을 뿌리는 주체는 누구야? 화자죠. 내 말이 되냐? 근데 봐봐. 가시는 그럼 거인 꽃 미쳐라. 이때 꽃은 뭐다? 화자의 뭐 같은 거? 분신가도 같은 그 꽃. 나의 분신가도 같은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 없었어. 미쳐라. 가시는 주체는 누구야? 님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말이 뭐다?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봐봐. 우리나라 현대시에서 사연으로 된 시들은 보통 기승전결 이런 말 들어봤냐?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걸 이어갔다가 세 번째 무엇을 주는 거야? 변화를 주는 거야. 그걸 갖다 기승전결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봐봐. 1, 2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꽃을 뿌리고 고이 보내드리고 했다가 가는 존재는 뭔가 누구? 님인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한번 준 거야.
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톤으로 오면 재미가 없잖아. 뭔가 변화를 줘야 돼. 내 말이 어디냐? 그 꽃을 가볍게 눌러받고, 여러분들 사뿐히 절여 밟고는 미시느라 이걸 밑줄 쳐놓으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가볍게는 가볍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절여 밟고는 미시라 지그시 눌러받고, 아니 여러분들 가볍게 지그시 눌러받고 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한 문장 안에서 그것이 임파서블 하잖아. 임파서블. 그러면 표현으로 하면 뭐가? 역설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겠냐? 가볍게 지극히 눌러받고 갈 수는 있어 없어? 없죠. 말은 가라고 하지만 뭐다? 갔으면 안 갔으면 안 갔으면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뿐히 절여 밟고는 밑줄 쳐라. 이걸 밑줄 쳐놓으면 역설법인데 이해되냐? 뒤에 있는 뭐다? 가시옵소서를 밑줄 쳐놓으면 말은 가라고 했지만 뭐다?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시적상은 안 갔으면 좋겠죠. 반으라고 적어. 내 말이 되냐? 되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앞에가 똑같잖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우선 옆에 적어 도치법이라고 적어. 순서대로 하면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렇게 바뀌었지. 문장의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을 무슨 법? 도치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님이 가면 이 사람은 울겠어 안 울겠어? 엄청나게 울 것 같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겠다 안 흘리겠대? 반어법이지. 내 말이 어디냐?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거 자신에게 닥친 슬픔을 뭐한 거야? 극복하고자 하는. 이해되냐? 오케이. 자신에게 닥친 슬픔을 초극하려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봐봐 이렇게 물은 거야. 이 작품은 화자의 정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 슬픔이야. 내 말이 되냐?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난다면 너무너무 세다 할 것 같아. 눈물이 이 작품의 핵심적 정서야. 내 말이 되냐? 지배적 정서라고. 그런데 화자의 태도는 약간씩 바뀌었어. 처음에는 뭐한 거야? 그냥 님이 나를 떠나더라도 그냥 보내드린다는 것은 약간 체념적이었잖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체념이 아니고 뭐다? 눈물을 흘린다 안 흘린다? 안 흘린다. 자신에게 닥칠 슬픔을 뭐다? 이겨내고자 하는. 정서는 변하지 않으나 화자의 태도는 뭐다?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퉁치면 안 된다 그랬어. 내 말이 되냐? 퉁치면 안 돼. 화자 퉁치면 안 되고 화자의 처지 따로 화자의 정서 따로 화자의 뭐다 태도 따로를 구분해놔야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뭐다? 넌 것들을 구분하는 거야. 야,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남들 다 아는 거 맞았다고 해가지고 뭔가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조그마한 차이들을 갖다가 구분하는 게 국어 공부의 뭐한 거야? 핵심인 거야. 선생님 말 이해 됐나? 이해가 됐어? 잘 배워도, 알겠어? 잘 배워도 앞을 넘겨. 3쪽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가 없어서 숙제는 아니지만 3쪽에서 지금 몇 쪽까지 있는 거? 23쪽까지 보이냐? 내용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 풀어놓은 거야. 내 말이 되냐? 가볍게 한번 읽어봐. 알겠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 있잖아. 가볍게. 선생님이 지금 압축 버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뭐 한 거야? 내용 설명한 걸 풀어서 가볍게 설명한 거야. 문제 아니니까 뭐다? 한번 읽어만 보고 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이 설명한 작품들은 뒤에 문제는 너희들 푸는 거야. 됐냐?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뭐? 네 문제. 됐지? 네 문제 설명했으니까 네 문제는 풀어와. 뒤에 있는 현대시는 안 풀어와도 다 내가 조금 더 분석하는 연습들을 할 거야. 내 말이 되냐? 분석하는 연습들 여러분들이 조금 다음 시간까지는 분석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음에 풀 거야. 지금 2작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에서 아까 우리가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적용하는 연습 좀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뭐다?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풀면 아하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다. 문학 나오면 보기부터 봐. 작품 제목 보고 보기 보고 거기에서 문제 루틴을 만들어야 돼. 습관을 해야 돼. 그래야 3년 후에 선생님을 안 보더라도 뭐다? 선생님을 고마워하게 돼 있어. 알겠냐?
알겠어? 오케이. 오늘 첫 시간 수업이라서 좀 어색한 것도 있고 해서 좀 힘들었겠지만, 그리고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이래. 알겠어?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가끔 이렇게 뭐 욕도 좀 샥 나가고 하지만, 그게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니까 적응을 좀 해. 알겠지? 숙제는 뭐다? 오늘 카페 가입하는 거야. 알겠어? 카페 가입해가지고 이제 자료들이 그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체크하고. 모의고사 1회 풀어오라 그랬다. 그 다음에 사자성어 뭐다? 1주차 체크해오고 문제 4문제 풀어. 됐지? 문제를 풀어오라는 것은 뭐까지 해온다?